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1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그럼 주의사항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는 먼저 이제 어제 다우존스 미국 지수가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우 차트 보고, 그 다음에 금 차트 같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다우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금 차트와는 다르게 좀 이제 많이 같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 차트, 이제 시황 차트 보고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우 차트 어제 이제 3% 이제 지수로는 8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5,479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이 추세선 따라서 이탈했다가 올라왔다가 왔다 갔다 했죠. 한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이탈을 한 상태이고, 여기서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이탈을 할 것인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탈한다라고 하면 언제부터 어디까지 빠졌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다우가 이제 빠질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월봉으로 좀 큰 그림에서 한번 봐볼게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1910년도부터 제가 채널을 그렸어요. 로그 적용한 채널을 쭉 그렸는데, 보시면 이때 이제 금융위기가 아니죠. 경제 대공황이 있었던 1929년 이 전까지 10년 동안 상승을 했었고, 채널 중심부터 상승을 해서요. 상승을 했고, 채널 상단을 돌파해 준 이후에 이때부터 이제 1929년도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보시면 1932년도까지 3년간의 채널 바닥까지 내려옵니다. 채널 바닥까지 내려왔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상승을 해줬어요.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위치는 어떠냐? 지금 현재 위치는 2008년도 서브프라임 채널 중심에서 서브프라임 때 반등을 하고 쭉 상승을 해줬습니다. 상승을 해서 이제 이때 닷컴 버블 때 다우 차트가 이렇게 채널 상단부를 살짝 넘어섰었고요. 그 이후에 이번에 채널 상단부를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고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그럼 이제 어떤 그림으로 진행될 것인가 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와 같은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제가 추세선을 하나 더 그렸어요. 이 월봉에서 2008년도 서브프라임과 2015년도 이 저점을 잇는 이 월봉에서 50월 이평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줬는데, 이 저점을 잇는 추세선을 이제 그려주면 이 추세선의 하단부 위치가 보시면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24,700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 저점을 잡는다라고, 이때 이제 보시면 이때는 아래 꼬리를 달고 살짝 이탈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작년 연말이에요. 작년 연말에 이렇게 이제 깨고 내려왔었습니다. 한 차례 깨고 내려왔는데, 이때는 꼬리 그 봉 마감은 위에서 마감을 해줬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번에 만약에 월봉에서 그 월봉 마감을 이 추세선 24,500을 완전하게 이탈해서 월봉 마감이 된다. 지금 이제 현재는 20월 이평선에서 이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인데, 24,500을 깨고 내려와서 월봉이 이렇게 끝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요, 2008년도 서프라임 그때 그 지수보다 더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다우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 서프라임 이때와 같이 이때부터 이어지는 이 추세선을 이제 깨고 내려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그럼 이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가라고 하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적어도 이제 2008년도 서프라임 이 자리까지는 이제 봐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채널의 중심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채널 중심이 12,380이에요 현재.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 다우존스가 이제 반토막 정도 이제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그 1929년도 경제 대공황 이때와 같은 하락을 겪는다라고 하면 채널 하단부까지 열어놔야 되는 거죠. 채널 하단부는 이제 5,000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뭐 안 빠진다 라고 하면 일단 12,000까지는 조정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일단은 12,000 이 채널 중심까지는 저는 조정은 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채널 중심을 깨고 이제 내려오는 이거는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 어떤 정책을 펴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뭐 MMT 이론을 그 회대에서 정책을 펴서 돈을 막 풀어낸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실물 자산을 끌어올리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아마 이제 채널 중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대응이 이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겠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야, 이런 정책을 이제 필 수밖에 없다. 야, 이제는 돈은 그냥 찍어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다우 차트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금 차트를 볼게요. 금 차트는 지금 제가 1530달러가 중요 저항 라인, 이때 이제 지지를 받았던, 이때 보시면 이 고점에서 이렇게 항상 지지를 딱 받았던 이 라인이고, 이때도 지지받고 오히려 깨고 내려가서 한번 또 저항으로 작용됐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1530달러가 중요 저항 라인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한 차례 쉬었어요. 쉬었는데 일단 다시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1530에서 한 일주일 정도 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 지금 이제 안전자산으로 위험자산이라고 판단되는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걸 처분하고, 그리고 이제 고평가 영역에는 주식들 처분해서 지금 저평가 영역 세력들이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투자자들이 봤을 때 싼 영역에 있다라고 보이는 그런 자산들에 이제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이제 주봉에서 봤을 때요. 일단 채널 보시면요. 채널 중심 위에 있습니다. 채널 중심에서 뭐 4분의 3 영역이라고 할게요. 4분의 3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 싼 영역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금 차트 여기서 뭐 채널 하단까지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거는 싼 영역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 차트 움직임이 결국에 이제 금 분모에 있는 거는 이제 달러예요. 무슨 얘기냐면 금을 지금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건 온스당 달러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금 흐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달러가 이제 앞으로 무한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 거기에 이제 MMT론까지 나와서 돈을 풀어낸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수요가 이제 몰릴 것이고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봐서, 지금 이제 이 채널 중심에서 약간 위에 있는 한 채널 4분의 3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예전에 그렸던 거잖아요.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그 터키 리라와 차트 움직임처럼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터키 리라와도 이렇게 한번 상승이 나오고 눌러주고요. 다시 반등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채널을 넘어갑니다. 세력들 입장에서 만약에 이 채널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가 그다지 이제 메리트가 없는 자리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채널을 뛰어넘는 상승을 앞으로 보여줄 거다라고 하면 여기도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 차트는 중요 지금 저항 라인을 돌파하려고 한다.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가 어제 이제 빠졌어요. 어제 새벽에 이제 다우존스 빠지면서 같이 빠졌는데, 결국에 비트코인의 방향성도 저는 이제 금 차트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거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 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같은 방향성을 띌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 이걸 평가하는, 비트코인을 평가하는 게 달러다 보니까 그 달러가 지금 많이 풀리면서 그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금도 추가적으로 저는 올라갈 거다. 비트코인도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해 줄 거다라고 봅니다. 예,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 설명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들어가서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어제 이제 한 7, 8% 빠졌고 지금 현재 또 이제 0.7% 정도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제가 어제 이 상승 깃발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 하락 채널에 이 깃발에 하락 채널의 하단부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상승해 줘야 된다. 일단 어제 4시 한봉에서 양봉이 만들어지다가 새벽에 이제 다우존스 빠지면서 같이 빠졌어요. 빠져서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고 지금 보시면 박스 상단부, 박스 하단부라고 얘기했을 때 박스 중심에서 깨고 내려와서 이 하락 채널에서 지지를 해줬다라고 하면 이제 그나마 다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었는데,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박스 하단부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박스 하단부는 9,085달러고요. 그리고 2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채널 안에 있는 또 작은 채널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채널의 하단부가 20주 이동평균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채널의 하단부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작은 채널 하단부 현재 가격에서요,
한 8,7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2017년도 그 상승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반복됐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20주 그 상승장에 20주 이동평균선까지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20주 이동평균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상승 흐름은 이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20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주에 급등하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대부분. 이런 이유가 왜 그러면 이렇게 급등을 하느냐?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20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온 이후에 여기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이 상승 각도로 올라오고 있는 20주 이동평균선의 각도가 꺾입니다. 누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20주 이동평균선까지 만약에 비트코인이 내려온다, 급락을 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급등 패턴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20주 이동평균선 현재 위치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8,700달러, 뭐 600달러 이 정도 자리까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은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무조건 조정받는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채널의 지금 4분의 1 이 라인이 지금 현재 지금 있는 라인입니다. 뭐냐면 지금 초록색 실선으로 이렇게 쭉 표시되는 지금 이 라인이요. 이 라인이 지금 이제 9,960달러, 현재 이제 9,960달러에서 이제 멈추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라인이 이제 이 4분의 1 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조정 더 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또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뭐 또 그럼 20주 이동평균선을 찍는 거냐?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 빠지고 알트코인들 빠지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써 주셨어요. 뭐냐면 야 이거 빠진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야 너 계속해서 뭐 싼 영역 하는데 계속해서 그냥 싼 영역이라고 하는데 왜 빠지냐? 근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예전에 패밀리 가족분 중에서 이제 올려주신 그 트위터 내용이 뭐였냐면, 외국인 분인데, 그분이 이제 트위터에다 글을 올렸어요. 뭐였냐면, 2011년도에 자기가 비트코인을 고점에서 이제 물렸다라는 겁니다. 고점 뭐 10달러 정도에서 샀는데, 여기서 사서 자기가 이제 7달러, 8달러 손해보고 이제 손절을 했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빠져서 현재 뭐 2, 3달러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잘 팔고 나왔다.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잘 판 것 같다. 이런 이제 글을 썼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여기서 뭐 10달러에 샀지만 7달러, 8달러에 팔고 손절을 하고 2달러까지 내려왔으니까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이제 보였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매수를 다시 했다라고 하면 잘한 선택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그대로 손절한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샀다고 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그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내가 이제 10달러에 샀다가 7달러에 팔고 2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 그 트위터에 글을 올린 사람이 다시 여기서 사서 이거를 끝까지 홀딩해서 가져갔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마 이제 뭐 2달러, 3달러에 샀다고 하더라도 뭐 10달러까지 먹었어도 잘 먹은 거다. 이렇게 봐요. 5배 정도 먹은 거니까 잘 먹었다라고 보고, 아마 이제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그때 뭐 손해봤던 그 금액 정도, 본전 정도 샀거나 본전 플러스 알파 정도 찾았다라고 하면 팔고 나갔을 겁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단기적인 시각에서 지금 이 안에서 비트코인을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는 이제 비싼 영역이 될 것이고 여기는 싼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뭐 XRP, 우리가 들고 있는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런 것들이 싼 영역이냐,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가격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충분히 싼 영역이냐, 이거를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충분히 싸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져도 이건 싼 거지 이게 이제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10달러도 싼 거였고 7달러도 싼 거였고 2달러도 싼 거였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다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지, 여기서 매도해서 매수한다? 이거는 내가 이 흐름을 다 꿰뚫고 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단기적인 이런 변동폭까지 내가 모든 거를 다 알고 매매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뭐 전 세계 돈을 다 가져갈 겁니다. 제가 이제 1초 뒤에 한 틱 움직임만 알아도 전 세계 돈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9,985달러인데 9,901초 뒤에 뭐 86달러가 될지
아니면 84달러가 될지, 그것만 내가 만약에 수수료를 뭐 지불하고요, 수수료를 빼고 남는 돈이 만약에 뭐 비트코인을 안 한다라고 하면, 뭐 리플 한다라고 하면요, 그 한 틱 움직임만 내가 정확하게 1초 뒤에 미래 움직임을 알아서 한 틱 움직임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전 세계 돈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한 틱 가지고 배팅을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풀 배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알 수 없다는 거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영역들은 다 매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뭐 4분의 1 영역에 와 있는데, 비트코인 4분의 1 영역에 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도 이제 일정 부분 홀딩 물량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요. 적어도 4분의 3 지점 올 때까지는 홀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분의 3 지점까지는 홀딩해서 가져갈 거예요. 물론 중간에 뭐 채널, 이 작은 채널 안에서 중심에 맞았을 때 내가 이제 홀딩 물량 말고 비트코인 물량이 추가적으로 더 있다라고 하면 일정 물량을 뭐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4분의 3 지점까지는 이 큰 채널 안에서 가져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예, 거기에 더해서 알트코인들은 지금 더 싼 영역에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XRP 같은 경우 보시면, 뭐 XRP 이 그림을 제가 이제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다 아실 건데, 지금 이제 2016년도, 2017년도 이때 이렇게 박스 움직임을 보였던, 이거 뭐 원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뭐 5원에서 이제 9원으로 이제 얘기하면 될 것, 5원에서 1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0.009달러, 0.005달러니까. 그래서 야, 5원에서 10원, 이거 두 배인데 이거 다 이거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거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저는 이게 아니라, 야, 5원도 싼 거고 10원도 싼 거 아니냐, 이렇게 XRP가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면 5원도 싼 거고 10원도 싼 거 아니냐, 그럼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는 겁니다. 지금 300원도 싼 거고 500원도 싼 거 아니냐, 300원도 싼 거고 뭐 600원도 싼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이 박스 안에서 상단부, 하단부를 찾아서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고평가 영역, 이거는 저평가 영역,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이렇게 크게 놓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 전체를 또 싼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전체를. 그래서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시장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렇게 설명드리고 일단 시총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총 차트 보시면 일봉으로요, 지금 이제 2,560억 달러까지 해서 지난번 이제 5월 30일 고점이었던 2,800억 달러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이냐, 주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 자리가요, 주봉에서 봤을 때 20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장이 우리가 상승장으로 돌입을 했다, 상승장으로 돌입을 했다라고 하면 시총 차트 또한 이와 같이 2017년도와 같이 20주 이동평균선을 훼손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총 차트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공간은 있어요. 20주 이동평균선까지 지금 이제 뭐 2,457억 달러니까 추가적으로 공간은 조금 있는데 뭐 많진 않습니다. 보시면 한 3.8%, 뭐 이 정도 추가적으로 공간이 있지만, 하지만 이제 이 라인 20주 이동평균선은 깨지 않을 거다 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5% 안쪽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숏차트와 롱차트를 볼 건데, 일단 롱은 이렇게 뭐 어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숏이 보시면 8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숏이 증가를 했어요. 8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숏이 증가를 했고, 이때 이제 비트코인이 올랐습니다. 8월 2일부터 8월 9일을 보면 비트코인이 이때 8월 2일부터요, 이때 이제 9,400달러에서 12,30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이때 이제 숏이 물량이 증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숏 물량이 증가가 됐었고, 그 숏 물량이 이익 실현을 했다. 이게 뭐냐면 숏을 쳤던 사람들이 수익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이익 실현을 이렇게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야, 이거를 이렇게 먹게 줬냐? 그리고 이제 코인팜도 보니까 어제 이제 한 5%, 6%까지 늘었었죠. 그리고 56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보시면 52.9로 한 3% 줄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숏을 쳤던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면서 이익 실현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가 옵션에서도 실제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금 이 숏을 쳤던 사람들이 이제 개인이라고 했을 때요, 개인한테 이제 먹게끔 줬다라는 거죠. 뭐 7, 8% 수익을 보게 해줬다. 그럼 왜 이렇게 세력들이
수익을 보게 해주느냐? 일단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먹게끔 경험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추가적으로 다음에 다시 이제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번에 1파, 2파 조정이 끝나고 3파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때 그때 또 쫄지 않고 야 이거 기다리면 언젠가 또 먹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서 또 이제 숏을 치게끔 저는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봐요.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 알트 시총 차트 볼게요. 알트 시총 차트도 이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빠지면서 같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일단 지난 저점 라인은 아직까지는 깨지 않고 지금 780억 달러까지 그래서 7월달 저점 근처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제가 그 알트 시총도 이제 그 상승장으로 돌입을 하려고 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50일 이동평균선 알트 시총 차트가 50일 이동평균선에 이제 안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으로 도미넌스 차트를 볼게요. 도미넌스는 어제 이제 이렇게 하락깃발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됐고 하락깃발 형태 거의 이제 목표치까지 내려왔고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지금 반등 나온 상태에서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이 52평선 70 이 라인을 맞고 지금 일단 다시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반등 나왔던 이 위치가 일봉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가는 위치다.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가는 위치인데 이 20일 이동평균선 이 지나가는 위치를 완전히 깨고 내려갈 것인가. 그래서 이 지난번 68.29 라인을 완전히 깨고 내려가는지 그 부분을 지켜보자. 아마 이제 68.9를 완전히 깨고 이탈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이탈할 때 그때 저는 이제 알트 시총 차트도 뭐 50일 이동평균선을 넘는 모습이 같이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요. 예, 이렇게 보고 그럼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Q&A로 들어가서 먼저 검은손님이 동영상을 이제 올려주셨는데 정말 4차 산업이 눈앞으로 다가온 듯해요. 자동차, 방송, 암호화폐, 플랫폼,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꿔가는 세상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네요. 앉아서 모든 걸 하는 세상, 자녀들 직업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뭐 유제일의 시사교양 해서요. 이렇게 이제 유튜브 영상을 우버는 왜 GM보다 시가총액이 클까? 그리고 인공지능을 쉽게 이해하는 키워드는 추천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거 보니까 그 태용이라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요. 뭐 태용이라는 이제 유튜버 이분인데 구글 5년차 매니저가 말하는 가상이 현실이 된 세상 해서 인터뷰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이제 이거 보면서 이 영상을 저도 이제 봤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여기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결국에 인공지능이 하는 거는 그 알고리즘 추천이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제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추천을 해주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인위적으로 그 생각을 한쪽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또 끌고 갈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영상을 계속해서 추천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사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 뭐 주관적인 철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과연 진짜 내 생각일까?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그 추천으로 통해서 나를 이제 만들어낸 그런 게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엔 아마 이제 여기서 하는 이 구글 5년차 매니저가 하는 이 이야기도 뭐냐면 이 4차 산업혁명 자체의 모든 마지막 초점은 뭐냐면 가상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공간 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넣으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저도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이고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금융세력이 원하는 방향 세계 단일화폐 자신들이 세계 단일화를 꿈꾼다라고 하면 물리적인 공간에서 단일화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국가적인 장벽도 허물고 가상 그 공간을 통해서 자신들이 세계 단일화를 꿈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영상을 올려주셔서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DY 리님하고 로첼레 란님이 비슷한 내용을 써주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중국 홍콩 시위 이제 무력 진압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어제 홍콩 공항 CCTV 실시간으로 보면서 상황을 체크를 해 보니까 공안으로 잡힌 사람이 시위대에서 뜬금없이 공안 수첩인가 어떤 수첩을 에어드랍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발견하고 그 사람을 잡아서 카트에 넣어서 손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두고 그리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뜬금없이 그 공안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폭행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실신 직전까지 갈 정도로 심하게. 이제 이거를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
라고 하면 결국에 그 공안 수첩을 이제 일부러 내가 뿌리고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주변 시민들한테 잡힌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시민들이 자신을 공격하게끔 만들어서 하는데, 그 시민 또한 어떻게 보면 공안, 그 시민 역할을 했던 그 검은 옷을 입은 그 사람들 또한 또 공안일 수 있다, 비밀 경찰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써주었고, 이렇게 결국에 이제 명분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이번 주 주말에 결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이번 주 주말에 그 회의를 통해서 무력 진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걸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오늘도 이렇게 주식시장이 출렁거렸는데, 아마 이제 다음 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더 큰 또 이제 변동성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권훈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건강 다음이 돈입니다. 1000배 가도 의미 없습니다. 다들 건강 지키면서 투자하세요. 이렇게 써주셨고, 리키아님은 이제 1000배 수익 나면 건강과 시간을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 이제, 건강하실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진짜, 당장 뭐 내일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돈이 아무리 뭐 10조든 100조든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만약에 내가 지금 병상에 누워서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죽게 생겼는데 거기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냐는 거죠. 의미 없다. 그래서 진짜 건강할 때, 지금 이제 몸이 건강하니까 뭐 돈 1000배 나면 건강도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항상 투자할 때 제가 마음이 편안한 게,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 편안한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내 포지션이 어떤 상황인지 그걸 판단한다고 하면 내가 잠을 잘 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때, 제가 오늘 뭐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이제 빠졌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거를 나 못 견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저는 사실 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성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저 같은 성향인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 성향이 만약에 이렇게 조금 평가에 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하면 미리미리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거에 맞게끔 짜 놔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가격이 빠졌지만 내가 들고 있는 암호화폐 개수는 그대로인 겁니다. 뭐 비트코인 개수, 이더리움 개수, 리플 개수 어제 대비해서 하나도 안 줄었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고, 제가 만약에 오늘 뭐 돈을 벌었다 라고 하면, 아니 오늘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벌었다 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오히려 이제 살 수 있는 개수는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정 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한 사이클 돌 때까지는 기다려 보자라고 했잖아요. 뭐냐면 제가 한 사이클 비트코인으로 얘기하면 뭐 6만 달러 채널 상단부까지 와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그때 정리해서 제가 현금화를 했을 때 그때 내가 얼마큼의 수익을 거뒀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팔았을 때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어차피 현금 여유 있는 제가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여유 현금은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개수는 그대로다. 어차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개수는 시장이 빠졌다라고 해서 이거는 개수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 물론 이제 이건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성향을 본인이 판단하시고 그거에 맞게끔 미리미리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시고, 나중에 다시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면 올라왔을 때 그 부분에서 포지션을 좀 정비를 하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뭐냐면 그 비트코인 3,000달러 있을 때 아마 그때 이제 시장에 처음 진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전나고 목표로 채널 상단부 얘기했을 때 그건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수익을 줬다가 뺏었다가 이거를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비트코인이 1000달러에서 2만 달러 2017년도에 간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상승을 해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내가 그런 중간중간에 출렁거림을 내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나고가 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로첼레 란님이 89년 천안문 사태 때도 그런 수법을 썼다고 하더군요. 경찰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을 자작극으로 연출한 뒤 이를 시위대 소행으로 이제 몰아 강경 진압의 명분으로 삼았다고 봤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 피켓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있어 유튜브를 이것저것 보다가 홍콩 사태 관련 중국이 홍콩이 보유한 4천억 미국 달러를 가져가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로 바꿔 홍콩 은행들이 달러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홍콩 사태가 금융 관련 사태로 번져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댓글 남깁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이제 영상을 그래서 봤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홍콩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 지금 이제 중국이 한 3조 달러 정도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 당연히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환율 전쟁을 통해서 본인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홍콩이 갖고 있는 그 달러 부분도 쓰려고 할 거예요. 사용하려고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홍콩이 갖고 있는 그 달러가 충분히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그런 운동을 시민운동으로서 해보자라는 건데, 그 시민운동으로 제안한 게 어떻게 보면 금융 세력일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그 금융 세력들 입장에서, 결국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이 환율 위험을 겪었을 때, 외환 위기를 겪었을 때, 환율 전쟁을 통해서요, 그때 이제 홍콩이 갖고 있는 그런 외환 보유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막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서 이제 미리 사전 조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굉장히 또 이런 이슈들이 벌어질 것 같고, 아마 홍콩에서 이런 뱅크런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갖고 있는 돈을 다 달러로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벌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만큼 달러가 확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홍콩 시민들 또한 또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저는 수급이 몰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은님이 어제 단기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또 빠질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어제 이제 같이 봤고요. 그래서 8,300까지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마음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항상 최악을 알고 준비하면 걱정이 없어지니까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예, 그 다음에 별이님이 중국이 대륙간 미사일 동풍 41호를 개발했고 5G까지 갖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하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이 INF 탈퇴 및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할 거라고 하는데, 홍콩 사태 등을 미뤄볼 때 설마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써주는데, 지금 홍콩 사태를 어떻게 보면 강경 진압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사실 이제 대만하고 또 이제 소수민족들, 그런 문제들까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대만, 그리고 뭐 신장 위구르죠. 그 다음에 티벳, 이런 데서도 야, 우리도 그럼 홍콩처럼 이렇게 데모 시위해서 독립을 하자라는 이제 분명히 그런 운동이 이제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국은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강경 진압을 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제압을 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한 분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요레이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서 각국 통화로 코인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생기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무의미해질까요? 현재는 비트코인 마켓 비중이 커서 도미넌스 차트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거치지 않고 각국 통화로 바로 알트코인을 구매하는 시기가 오게 되면 도미넌스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 기축 통화로서의 비트코인의 역할이 사라지면 비트코인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제 요레이님 같은 경우는 야, 비트코인 각국 통화로 모든 화폐로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굳이 필요하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 야,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존재 가치가 없지 않냐, 이렇게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야, 비트코인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알트코인은 다 0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요레님처럼 야, 비트코인 나중에 기축통화로서 역할이 다 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단 시자이님이 써주신 내용을 잠깐 보면 각국 통화 페어가 늘면 확실히 알트 구매 용도의 비트 역할은 줄어들 것 같네요. 자연스레 도미넌스도 줄어들겠죠. 기축 통화로서의 비트코인 역할은 줄어들더라도 기축 저장 용도, 즉 디지털 금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지 싶습니다. 알트 사려고 비트 사려는 수요보다는 비트 사려고 비트 사는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고,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지금 우리가 법정화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법정화폐들이 다 디지털로 바뀔 겁니다. 디지털로 바뀔 것이고, 디지털화 됐을 때 이 법정화폐들이 가치가 그럼 얼마만큼 유지가 될 것인가 라고 하면, 지금 이번에 이제 그 경제 위기, 아까 이제 처음에 다우존스 차트 이제 말씀드리면서 경제 위기 상황, 경제 뭐 대공황과 맞먹는 그런 위기 상황이 와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돈을 무한 공급해서 풀어낸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법정화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법정화폐 가치가 얼마만큼 유지될 것인가 라고 하면,
이 법정화폐 가치가 의미 없는 수준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당연히 기축통화 필요한 겁니다. 암호화폐로서의 기축통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법정화폐로 뭐 달러, 원화, 엔화, 뭐 위안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비트코인도 거래하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거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법정화폐 사용하고 있는 이 법정화폐가 의미 없는 지금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와 같은 그런 수준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실제 우리가 뭔가를 카운트할 때 법정화폐로 카운트하기에는 너무 이제 숫자가 크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암호화폐로 그리고 거래 자체도 그냥 암호화폐로 짝을 져서 지금 뭐 달러 대 엔화, 달러 대 원화, 달러 대 위안화 이렇게 거래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 짝져서 거래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트코인도 그 역할을 할 것이고 도미넌스는 쭉 빠질 거라고 해요. 도미넌스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도미넌스라는 게 결국에 전체 시총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전체 시총 자체가 알트코인들, 뎁들, 플랫폼 이런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비트코인도 이 시장에서 물론 비트코인 시총이 줄어든다 이 얘기는 아닌 겁니다. 비트코인이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